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챕터로, 자, 제목이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 묶음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 토픽에서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벡터라는 거하고 행렬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쓰던 그런 개념인데요. 자, 영어로 벡터라고 쓰고요. 행렬은 이제 매트릭스죠. 자, 수학에서 쓰는 벡터와 행렬인데, 어, 조금 이제 수학에서 쓰는 벡터의 의미하고는 여기서 쓰는 벡터는 좀 다릅니다. 사실 수학에서는 이 벡터라는 것 안에 다양한 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학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R 공부하면서는 동일한 유형만 들어가야 돼요. 숫자면 숫자. 예. 그래서 뭐 문자면 문자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한다. 뭐 그런 것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 R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픽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일렬로 묶인 동일한 행렬, 그래서 먼저 벡터라는 걸 공부할 거고요. 행렬은 이제 2차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행렬이 뭔지 같이 보게 될 거고, 이것도 이제 동일한 유형으로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관련된 함수도 조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응용 사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란,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엑셀 표에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학점, 등급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사람별로는 이제 행으로 이제 보면 각각의 그 학생이 될 거고요. 칼럼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학번이고 여기는 이름이고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고 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 벡터라고 하는데요. 열 벡터. 수학에서는 기본이 열 벡터입니다. 저기 영어로는 칼럼 벡터.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네 사람이 이번 요 학급의 모든 학생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점수만 모아놓은 여기 지금 파란색 해놓은 요런 거.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숫자형 벡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학점만 모았다. B 학점, D 학점, A 학점, C 학점. 그럼 요거는 이제 문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벡터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예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반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모아놨다. 그럼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처럼 이렇게 된 거. 요것은 이제 행과 열을 다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행렬이라 부른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게 같은 형태, 유형의 데이터로 묶여 있는 그런 벡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뭐 한국 국어 시험 점수인가 봐요. 자, 그래서 컴바인을 써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쭉 적었다. 그럼 이제 코리아 안에 뭐가 숫자가 4개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늘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사실 이게 이미 벡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옆으로 나왔지만 그냥 원래는 이제 80, 60, 90, 70 이렇게 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벡터를 만드는 하나의 예고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네, 똑같이 넣어서 찍으라 그랬더니 요만큼 찍혔습니다. 자, 이번에 영어 점수를 넣고 싶어서 요 위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넣었네요. 자, 잉글리시 점수라고 했어요. 찍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컴바인을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컴바인 시킬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묶어서 뭐 코리아 잉글리시 이렇게 해놓으니까 찍으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까지가 이제 코리아였고 여기 이게 이제 잉글리시니까 합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또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한번 뭐 벡터를 한번 만드는 걸 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매스에다가 넣네요. 매스에다 넣는데 컴바인을 시켜서 뭐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숫자인데 여기 지금 이중 따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95를 95라고 하는 문자로 지금 입력을 한 거죠. 그다음 80은 다시 이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벡터가 동일한 유형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유형이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집어넣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문자형과 숫자형이 섞여 있으면 다 문자형으로 자동 변환된다. 자, 그래서 매스 안에 뭐가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린트 매스를 찍어보라 그러면 95, 70, 95, 80이 찍히는데 전부 다 이번에 다 이중 따옴표가 붙어서 나왔죠. 자, 그러니까 문자로 통일시켜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왜 숫자로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의 이슈가 아니고 이 R에서 벡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적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지면 문자형 벡터로 만들어진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코리아 안에도 집어넣네요. 그다음에 90, 80은 자 숫자형 변수 값들인데 여기 t는 그냥 이게 t라고 적으면 얘는 논리형 유형의 논리형 데이터의 그 true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문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중 따옴표를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t라고 쓰면 true를 말한다. 이렇게 그냥 true라고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다시 숫자형과 논리형이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형과 논리형이 이게 섞여 있으면 다시 이걸 다 숫자형으로 자동 변환한다 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럼 true, false 이런 논리형은 숫자로 어떻게 되느냐? 자, true는 1, false는 0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안에 집어넣고 코리아 찍어보라 했더니 자 90, 80 찍었는데 true, t하고 true를 전부 다 1로 찍었죠. true는 다 1로 인식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자, 코리아에 80이라는 숫자형을 집어넣네. 매스에 90 숫자형 집어넣고. 근데 잉글리시에는 자, B라고 하는 문자형을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스코어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컴바인 시켜서 이제 벡터로 만드네. 자, 근데 코리아 매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변수를 넣는데 코리아는 뭐? 숫자형 변수. 매스는 숫자형 변수. 잉글리시는 지금 문자형이었잖아. 그럼 아까 위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으면 좀 더 문자형으로 자동 변환해서 벡터를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코어 찍어보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전부 다 문자로 보여줄 거야. 80도 이중 따옴표, 90도 이중 따옴표, B도 이중 따옴표. 자, 그렇게 구성된 문자형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sum이라고 이제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썼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값을 합치는데 sum이라는 것은 숫자일 때 합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형 벡터인데 그걸 sum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자를 더하기 빼기 하기로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계산해서 토탈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걸 실행시키면 토탈에 저장이 되지 않고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에러가 나버려. 그래서 밑에 콘솔 창에 여러분이 쓰는 콘솔 창에 영어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텐데 한글로 풀어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요. 영어를 해석해 보시면 이 sum이라는 함수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 안에 있는 인자 타입이 캐릭터형, 문자형이라서 sum을 못하겠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sum, max, mean 이런 거 함수를 하려면 이제 숫자형 벡터가 들어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벡터를 만드는 또 좀 자주 쓰이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안에 뭘 집어넣는데 1:5라고 하면 1에서 5를 만날 때까지 그냥 이게 정수값을 하나씩 사용하는 거예요. 1, 2, 3, 4, 5. 자, 요렇게 만들어진다. x가. 그 다음에 10에서 5 하면은 이게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면 1씩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거 찍어보라 그러면 19, 87, 65 이렇게 찍힌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방식은 이렇게 콜론을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1에서 5까지 자, 1씩
증가하면서 쭉 숫자들을 만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자, 위에서는 이런 경우는 일씩 증가했지 않습니까? 혹은 일씩 감소하든지. 자, 근데 간혹 가다가는 뭐 이식 증가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뭐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퀀스 함수를 써요. 자, 이게 영어로 이제 시퀀스, 이제 연속되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시퀀스 함수를 써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래서 from to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줘야 됩니다. 좀 이따 예제가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여기 by는 얼마씩 증가시키면서 to가 있는 숫자까지 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바로 보면 여기 sequence from 1, 자, sequence 함수 써가지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from 1에서 to 20까지 by 2 하면은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 증가하니까 3, 또 2 증가하니까 5,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어디까지 가느냐? 20을 만나면 안 돼요. 20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19까지만 생성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요런 from은, to는, 이런 거, by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sequence라는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될 때 아규먼트를 이렇게 딱 요런 순서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 여기서 1, 20, 2 이렇게만 적어도, 즉 예를 들면 sequence 1, 22 이렇게 적으셔도 밑에 보시는 요런 결과가 이제 나타날 거다. 요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죠. 자, sequence from 10 to 1 증가분 by는 마이너스 2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10에서부터 출발해서 2씩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언제 1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2까지만 나오고 이제 스탑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만 좀 이렇게 기억에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sequence인데 from 어디 to 어디 해놓고 length.out이라는 아규먼트를 넣게 되면 만들게 될 숫자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삭제하면 안 돼요. 요거는 삭제하면 이게 by를 나타내는지 length.out을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하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sequence인데 1에서 10까지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거 만약에 안 적으면 1, 2, 3, 4 이렇게 막 증가할 텐데, 이게 length.out은 7 해놓으면 만들어낼 숫자가 7개예요. 그래서 1을 하고 10을 제일 앞과 제일 뒤에 놓고 요것을 포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즉 equal distance, 동일한 간격, 즉 등간격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을 7개 만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또 뭐 지금 당장 뭐 외운다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서 이렇게 쓰면 된다. 오늘은 이런 게 있다를 소개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반복된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 때도 우리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REF 함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 보면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쓰는데, replicate, 이게 반복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REP를 가져온 것 같아요. REP를 replicate란 그 동사에서 이 함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앞에 있는 뭔가 숫자가 있고요. 자, 2를, 자, times는 5 하면은 5번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 이렇게 5번. 이 times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결과는 똑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형태가 순서상으로 볼 때 이렇게 두 번째 들어오는 숫자는 times를 나타낸다. 몇 번을 만들어라. 자, 그런 명령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에서 5, 자, 이거 보니까 replicate 하는데, 반복을 하는데 1에서 5까지, 그럼 1, 2, 3, 4, 5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3번 만들어라.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만든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플리케이트를 하는데 이거를 3번 만들래요. 그러면 컴바인 1, 5, 9 해서 세 개의 숫자를 모았을 테니까 1, 5, 9, 1, 5, 9, 1, 5, 9 이렇게 3번 만든다. 자, 그래서 뭔가 좀 반복된 숫자를 쓸 때 이 리플리케이트 함수를 쓴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이 리플리케이트 함수를 쓰는데 이번에는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네요. A, B,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를 이번엔 each를 썼습니다. 이번엔 each를 썼는데 자, 결과부터 말하면 each를 쓰면 각각을 3번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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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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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 each란 말을 안 쓰고 그냥 3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A, B 이 문자를 그냥 A, B 이중 따옴표 안 쓸게요.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타임즈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each를 쓰면 이제 따로따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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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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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만들 것이다. 자, 그래서 좀 대표적인 형태를 보면 그냥 이렇게 뭐 문자열을 적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A, B, A, B 이렇게 만들 거고요. 요렇게가 each 쓰면은 A, A, B, B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표되는 형태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벡터를 나중에 한번 우리가 만들어진 벡터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벡터에서 어느 특정한 숫자 혹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범위를 우리가 좀 지칭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학생들의 점수표인데 만약에 국어 점수만 내가 벡터로 하나 만들겠다.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80, 60, 90, 70이니까 컴바인으로 묶어가지고 코리아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느 특정한 숫자를 지칭할 때, 자, 보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코리아에 대괄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인덱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인덱스가 들어가서 3이니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니까 이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95를 넣어라. 그럼 이제 이게 사라지고 95라고 들어간 게 코리아라고 하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언가를 even student라고 하는 변수에 넣은 것 같아요. 뭘 넣느냐? 코리아에 자, 요 대괄호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인덱스입니다. 자, 그런데 컴바인 써서 2, 4니까 여기 이제 95라고 해놓고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네 번째인데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숫자면 60하고 70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60하고 70을 even student에 넣은 거예요. 즉 여기에는 60하고 70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even student 찍어봐라 그러면 60, 70이 찍힐 거고요. 코리아 찍어봐라 그러면 아까 바뀐 거죠. 이렇게 80, 60, 95, 70 80, 60, 95, 70이라고 찍힐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벡터에서 어느 특정 숫자를 지칭하고 그 다음에 뭐 복수계의 어떤 특정 숫자도 상관없는 거죠. 그 벡터의 원소를 액세스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또 얘가 나올 텐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벡터에서 뭔가를 접근할 때 여기 뭐 기능 사용법 해놓고 예시 나왔는데 자, 예시를 먼저 보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리아가 80, 60, 90, 70으로 돼 있어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돼 있는 벡터다. 자,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코리아 2 하면 이 두 번째 거죠. 60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하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니까 2, 3, 4 해서 60, 90, 70이 찍히겠네. 자, 요렇게 요거를 지칭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쓰는 대괄호를 만들었고요. 1, 2, 4를 컴바인으로 묶었으니까 1, 2, 4 80, 60, 70을 찍겠네요. 이렇게 찍겠다. 자,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인덱스를 넣었는데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자, 일단 여기 인덱스를 넣는 거고 C14 하면은 요거하고 요게 첫 번째와 네 번째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빼면 남는 건 뭐지? 60하고 90. 자, 60하고 90이 이렇게 남게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조건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리아에 자, 어떤 인덱스를 넣어야 되는데, 자, 요 안에 있는 거 봅시다. 코리아가 크거나 같다 80. 자, 코리아라는 것은 지금 이 전체가 코리아죠. 이 전체가 코리아인데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를 전부 다 실행을 해서 true 혹은 false를 남기겠죠. 그래서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는 true일 거고, 두 번째는 false일 거고, 세 번째는 true고요. 네 번째 false입니다. 그러면 요 지금 요 제가 물결무늬 친 요 조건식은 결국 결과물을 뭘 가지고 있겠어요? true false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요 인덱스 자리에 넣으면 true에 해당하는 즉 1하고 3만 지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과 90이 이렇게 나온다. 제가 지금 예를 보면서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서 설명한 걸 말로 적으니까 여기 뭐 개별 원소에 접근하고 연속된 일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고, 연속되지 않은 일부분은 이렇게 컴바인 함수로 딱딱 인덱스를 찍어서 접근하고, 특정 원소를 배제할 때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하고, 특정 범위의 값, 그러니까 어떤 조건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값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거를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예제처럼 보여줄 텐데요. 자, 여기 코리아 4개, 잉글리시 점수 4개, 매스 점수 4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라 그러면 이제 연산하는 법에 대한 얘기인데, 벡터를 더하라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게 하나의 같은 자리고, 이게 같은 자리고, 이게 같은 자리고, 이게 같은 자리여서 토탈 스튜던트는 숫자가 4개가 나오겠네. 이 값이 4개. 자, 그래서 concatenate 토탈 스튜던트 찍어라 했더니 찍었고, 토탈 스튜던트를 찍으라 했더니 값이 4개가 나오더라. 아, 벡터의 연산은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연산을 한다. 자,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조금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요 표인데요. 미리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 이제 뒤에 또 예제가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산 벡터의 형태 결과 나왔는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 보고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1이라는 것을 2, 3, 4, 5 4개의 원소를 가지는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A2는 4, 5, 6, 7. 자, 요게 A1이고요. 요게 A2입니다. 자, A3는 7, 8, 9 3개만 갖고 있네요. A4는 2, 3 이 2개만 갖고 있습니다. 즉 벡터의 길이가 달라요, 지금. 자, 이때 만약에 내가 A1 더하기 A2 자, 연산하는 거 배웠으니까 A1 더하기 A2는 같은 자리에 있는 거기 더하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4 하면 되고, 3 더하기 5 하고, 4 더하기 6 하면 되고, 5 더하기 7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숫자가 이제 4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4개를 찍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1 더하기 A4. 자, A1 더하기 A4는 자,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죠? 근데 자릿수가 달라. 자릿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왠지 이제 더하기가 에러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에러가 안 납니다. 그 이유는 R 벡터의 벡터 재사용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열 벡터로 표현하면 A1이라는 것은 2, 3, 4, 5가 되고, A4라는 것은 2하고 3이죠. 2하고 3이면 이걸 2개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4가 되고 얘는 6이 되는데 그 밑에 없어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다시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 A4를. 그래서 더하면 얘가 6이 되고 얘는 8이 돼서 4, 6, 6, 8이라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좀, 이게 벡터의 재사용 규칙이 R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A1 더하기 A3 하면요, A1은
아까 4개짜리고 A3는 이거 3개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A3 한번 해보면 A3 그러면 7, 8, 9네. 그럼 7, 8, 9야. 그럼 하나가 비어. 하나가 비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에러가 또 안 나고 계산은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9고 이건 11이고 이건 13인데 이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벡터의 재사용 규칙에 의해서 다시 요 A3에 있는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2라고 찍히면서 나온다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는 줍니다. 즉 워닝을 준다는 거지. 경고 메시지. 자, 우리 여러분 R에서는 영어로 워닝이라고 떴을 겁니다. 워닝 메시지. 그래서 두 객체의 길이가 서로 배수 관계에 있지 않다. 아까 A4라고 할 때는 배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A1은 4개짜리고 A2는 2개짜리니까 배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다 사용해서 됐는데 이렇게 워닝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 배수 관계가 아니면. 그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은 되는데 너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 한번 쳐다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워닝을 준다. 하지만 계산은 된다. 왜? 벡터의 재사용 규칙 때문에 계산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 곱하기 10 벡터에다가 상수를 더하면 각각의 자리에다가 이게 벡터인데 10을 더하라 그러면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13, 14, 15 이렇게 나온다. 자, 벡터와 관련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상수를 더하고 하는 거, 상수 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경고 메시지를 봤는데, 그래서 계산은 되지만 경고 메시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나 알려준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경고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실행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라고 했고요. 이 경고와 에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예를 밑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보시니까 숫자형 벡터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국어 점수에 넣었고요. 숫자형 벡터 수학 점수 넣었고 이거는 학점인 것 같아요. 문자형 벡터죠. 그래서 그레이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점수를 준다 해가지고 이거는 숫자형 벡터긴 한데 개수가 3개밖에 안 되네요. 자, 보너스에 넣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매스하고 보너스를 더하라. 그럼 매스는 요거고 보너스는 요거지 않습니까? 이거 더하라 그러면 개수가 안 맞아도 계산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더해서 리절트 1에다 넣으라 그랬는데 자, 이걸 실행시키면 일단은 에러가 뜹니다. 워닝이 뜹니다. 경고 메시지. 그래서 보너스하고 매스하고 이게 배수 관계 있지 않다. 너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실행은 돼요. 자, 그래서 이 리절트 1을 찍어보라 그러면 일단 얘 2개 더하고 얘 2개 더하고 얘 2개 더해. 그럼 80이랑 더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벡터의 재사용 규칙에 의해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다시 적용돼 가지고 요렇게 더하게 된다. 그래서 82라고 답이 나온다는 거죠. 실행은 됐다는 거지. 자, 근데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매스하고 보너스를 더해서 이건 아까 했죠. 자, 코리아하고 그레이드하고 더하래. 자, 코리아는 이거고요. 그레이드는 이겁니다. 개수는 같은데 코리아는 숫자형 벡터고 그레이드는 문자형 벡터니까 숫자와 문자를 더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니다. 자, 여러분 R 프로그램에서는 영어로 에러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이항 연산자의 수치가 아닌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할 수가 없는 데이터 형태가 지금 왔다. 자, 이런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안 됩니다. 바로 위에서 에러가 떠버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벡터를 좀 여러 상황에서 좀 쓸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주어진 범위에서 주어진 자연수의 배수 합 구하기. 자, 이거 코드를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시퀀스 함수를 써가지고 x 안에 넣었네요. 자, 0에서 1000까지 by 3, 즉 0부터 해서 0, 3, 6, 9 이런 식으로 쭉 어디까지? 1000을 만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쭉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x라는 거지. 그래서 x의 썸을 구하라. 그럼 다 더하겠지. 그래서 이걸 x 언더바 썸에 넣었어. 자, concatenate 0에서 1000까지 3의 배수의 합은 0에서 1000까지 3의 배수 합은 찍었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찍을 거고요. sum 언더바 x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이걸 찾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팁으로서 새로운 것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건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데이터의 유형을 배울 때, 자, 숫자형 데이터, 뉴메릭 데이터 봤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캐릭터형 봤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 로지컬 데이터 봤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형, 데이트 데이터 봤단 말이에요. 데이트형, 날짜형.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팩터형인데요. 이 팩터형은 너무 자주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홍길동, 춘향이,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게 국어 점수 뭐 90점, 20점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다가 만약에 성별이라고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이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대신에 그냥 메일, female, female, male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아무리 가봐야 메일 아니면 female이죠.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갖고 있을 텐데, 문자형으로. 이걸 꼭 문자로 꼭 다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팩터형으로 바꾸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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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이라고 문자형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ender라고, 성별이라고 하는 gender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보라 그러면 그 문자열이 찍혀요. 그래서 이 gender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캐릭터형입니다. 캐릭터형, 즉 문자형이란 얘기지.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그 gender를 이제 팩터 함수를 써서 바꾸면 이제 이 데이터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gender 언더바 팩터형의 젠더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젠더 언더바 팩터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지었다 쳐봅시다. 자, 이거 찍어보라 그러면 메일, 아까 메일, 피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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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이었죠. 똑같이 찍혀요. 메일, 피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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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인데 아까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중 따옴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중 따옴표 없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밑에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찍혀요. 레벨은 female하고 male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male, female 둘 중에 이제 알파벳 순으로 female부터 먼저 왔는데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범주형 데이터, 영어로는 뭐 categorical 데이터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 R에서는 그냥 팩터형이라고 통일해서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젠더 언더바 팩터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유형이 바뀌었어요. 팩터형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게 만약에 뭐 10만 명이 있다. 여기 내가 혹시 성별이 메일, 피메일 말고 또 다른 게 혹시 뭐 이 데이터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게 있나? 궁금할 때는 뭐 10만 개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레벨, 아까 여기 나왔던 요 레벨즈라는 정보를 따로 이렇게 함수를 써서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또 문자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주형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팩터형으로 바꾸어서 쓰면 상당히 편리하다. 나중에 또 쓰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 얘기가 끝났고 이제 행렬 얘기입니다. 이거는 2차원의 형태예요. 자, 만약에 학생의 번호와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요 행의 정보가 뭐 개체값이라 불러도 되고 뭐 observation이라고 뭐 observation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일단 개체값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 다음에 칼럼에 대한 이름을 항목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실질적인 정보를
뭐 더하고 빼고 평균 구하고 할 때는 사용해야 될 게 요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매트릭스, 즉 행렬의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행렬은 사실은 벡터들, 즉 칼럼 벡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요 점수의 모임을 제가 스코어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내 학생의 국어 점수, 내 학생의 잉글리시, 내 학생의 매스 점수를 모아서 요 한 덩어리로 매트릭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요 점수는 어떻게 지칭하느냐? 이행 1열, 2행 1열 데이터는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거는 4행 3열 데이터가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행렬 만드는 것부터 볼게요. 자, 행렬을 만들 때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예. 그래서 그 괄호 안에다가 뭐 이게 지금 설명을 적는다고 줄을 바꿨지만 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뭔가 안에 입력할 데이터를 쭉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바인 함수 써가지고 2, 3, 6, 2, 7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지. 예를 들어 숫자 5개. 거기서 이제 디폴트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행렬을 만들 때는 행렬은 행과 열이 있지 않습니까? 행과 열이 있으니까 number of row, number of column 이런 거 우리가 숫자로 어떤 숫자로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가 by row가 false인데 그럼 by row가 false면 by row 행에 의해서란 뜻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하나만 적는다면 첫 번째 요 아규먼트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써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3이라고 한다. 자, 이러면 이것만 해도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먼저 데이터는 이것이 데이터라고 인지할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는 요거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요 3이라는 숫자를 첫 번째 나오는 number of row가 행의 숫자가 3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by row가 false란 얘기는 행에 의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지 말고 열에 의해서 만들어라. 자, 그 얘기는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2, 3, 6, 2, 7이 열로 먼저 적혀요. 2, 3, 6 세 개의 행이 왔죠? 그러면 이제 칼럼을 바꾸는 거예요. 2, 3, 6, 2, 7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게 몇 바에 몇 행렬이냐면 이런 걸 이제 3행 2열 매트릭스가 되는데 하나가 비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벡터의 재사용 규칙에 의해서 제일 앞에 있는 2가 여기 다시 오게 됩니다. 여기 제일 앞에 있는 2가 다시 온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곳에 넣는다. 무엇을? 자,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데이터는 요거를 써라. 요거를 쓰고 요게 이제 요 숫자가 아까 우리 앞에 봤던 그 학생들의 점수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인데 요거를 쓰는데 number of row를 4로 해라. 자, 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 행에서 저 위에서 아래로 숫자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80을 제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60이 그 밑에 오고 90, 72, 90, 70이 오고 number of rows가 4기 때문에 열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이 4개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4개가 이렇게 짝짝짝짝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1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 요건 2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 3행, 4행 데이터다. 여기는 모든 행을 보여줄 텐데, 자, 1열의 데이터다. 요거는 2열의 데이터다. 요건 3열의 데이터다. 이 컴마 앞에 오면 행 정보, 컴마 뒤에 오면 열 정보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다. 자, 제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코어 1을 만드는데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여기 숫자들이 있네요. 근데 넘버 오브 로우는 4야. 자, 근데 이번에 바이 로우를 true라고 했네. 원래는 디폴트가 false인데 제가 이렇게 true라고 해주면 어떻게 만드냐 매트릭스를. 자, 프린트 찍어보라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요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80, 60, 90, 80, 60, 90 하고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차리냐. 행의 개수를 4개로 하는 걸로 일단 만들어. 그래서 행의 개수를 4개로 하는 상황에서 이게 딱 채워지도록 칼럼의 개수를 자기가 자동 계산합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죠. 이게 총 몇 개인지를 이 컴퓨터가 알아낸다는 거죠. 총 몇 개냐면 3, 4, 12개 아닙니까? 자, 근데 넘버 오브 로우즈가 4면 그럼 넘버 오브 칼럼은 몇 개겠어요? 3개겠지. 자, 그래서 3개에서 줄바꿈을 한다는 거지. 80, 60, 90 80, 60, 90 오고 그 다음 줄 바꿔서 70, 70, 50 오고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0, 100 100, 80, 95 180, 95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예. 자, 그렇게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앞에서 벡터의 재사용 규칙도 봤고 매트릭스에는 재활용 규칙이라 그래서 리사이클링 룰이라는 게 있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슈인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넘버 오브 로우 이게 지금 10개인데 넘버 오브 로우를 3개로 4행으로 하라 그러면 이 딱 배수가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일단 4행으로 일단 이렇게 뭘 만들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게 하여튼 최대한 이거를 이 숫자는 다 집어넣긴 넣어야 돼. 그래서 4의 배수 중에 10보다 큰 게 그러면 3, 4, 12 칼럼에 3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디폴트는 칼럼으로 넣는 거니까 80, 60, 90을 80, 60, 90 그 다음에 70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왔다. 그 다음에 간다. 그러면 요렇게 채우고 나면은 10개 다 썼잖아요. 그럼 여기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제일 앞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80, 60이 들어온다. 자, 이런 것이 R에서의 리사이클링 규칙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원리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벡터 만들었네. 자, 근데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만들 때 새로운 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C 바인드 함수하고 R 바인드인데, 자, 바인드란 말은 뭐죠? 묶는다라는 얘기죠. 묶는다. C는 뭐의 약자냐? 칼럼을 말합니다. 칼럼. 그러면 R은 뭐겠어요? R은 로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칼럼으로 묶는다라는 뜻이고 밑에 거는 행으로 묶는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원래는 칼럼 벡터들이죠. 열 벡터들인데 자, 스코어 칼럼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C 바인드. 그럼 칼럼 바인드란 말이야.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를 칼럼 바인드로 묶어서 좀 이렇게 컨캐러네이트 찍어봐라. 그래서 C 바인드는 하고 줄 바꿈이 있으니까 줄 바꿨고, 자, 스코어 C를 찍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코리아가 여기 오고, 잉글리시가 여기 오고, 매스가 여기 옵니다. 자, 열로 묶는다는 거지. 열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요 벡터의 이름은 칼럼의 이름으로 딱딱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지금 C 바인드 소개했고 R 바인드로 코리아하고 영어를 묶으라 그러면 행으로 묶는다. 자, 그래서 코리아는 첫 번째 요거고 잉글리시는 영어는 이거니까 요렇게 묶겠다는 거야. 요게 80, 60, 90 70이 80, 60, 90, 70이 오고 잉글리시는 옆으로 온다. 그러면 그 벡터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행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뭐 이름 정해준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봅시다. 또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게 똑같은 숫자들로 그냥 다 채워진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매트릭스 0, 2, 3 하면 2행 3열짜리, 즉 이걸 보고 2행 3열짜리를 만드는데 전부 다 0을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1을 2행 3열짜리로 쭉 다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자, 그런 뜻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거였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 뭐 구글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행렬이 만들어지면 내가 특정한 행렬을 어떻게 지칭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1행 2열에 대한 원소고 이거는 4행 1열에 대한 원소다. 자, 그런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행렬의 원소에 접근하는 법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여기 뭐 말로 된 기능과 사용법이 있는데 예시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스코어 안에 집어넣는다. 뭐를?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데이터는 이거야. 80, 60, 90, 20. 근데 4개가 있는데 이거는 number of rows죠. 행의 개수가 2다. 그럼 2행 2열이겠네? 그래야지 딱 4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놈은 어떤 놈일 거냐면 2행 2열이니까 80 밑으로 가는 거죠. 60, 90, 70이라고 하는 이런 행렬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기 대괄호로 치면 인덱스 넣는 곳이에요. 자, 2x2. 2행 2열이 어디냐? 2행 2열이면 70이겠네. 70. 그 다음에 2행. 자, 2행이고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그러면 60하고 70이네. 60, 70. 맞죠? 좋습니다. 1행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이거는 모든 열을 말하는 거야. 1행의 모든 열. 그러면 80하고 90이겠네. 80, 90. 이거는 모든 행 1열이야. 모든 행 1열. 모든 행 1열. 여기가 1열이잖아. 그럼 80과 60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이게 요 80이나 60을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80, 60이 가로로 찍히는데 내가 이것을 행렬의 형태로 그대로 80, 60 이렇게 세로로 쓴 거를 갖고 싶다. 자, 그러면 요런 아규먼트를 넣어야 돼. drop은 false. drop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드랍은 우리가 추측건데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양식을 드랍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드랍은 true겠죠. 디폴트가 드랍이 true니까 그것이 매트릭스의 행렬로 나타내는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양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옆으로 나타난 거고 그걸 버리지 말라 그러면 오리지널한 이런 행렬의 형태로 80, 60이 나타난다. 자,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매트릭스가 쭉 이렇게 있고 number of rows 4니까 이걸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알 거고 1행 2열을 지칭하면 1행 2열 70이겠지. 1행 모든 열 요거겠지. 나왔고요. 모든 행 3열 이거겠지. 이걸 옆으로 찍어주겠지. 근데 모든 행 3열을 드랍 시키면 세로로 이렇게 찍어주겠지. 모든 행 1열과 3열. 자, 모든 행의 1열과 3열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모아다가 요렇게 찍어주겠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이번에는 스코어 2, 1에다가 75를 넣어라.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스코어 매트릭스인데 2행 1열이면 요거 아닙니까? 거기다 75 넣어라. 그럼 요 60이 75로 바뀌는 거겠지? 스코어 찍어보라 그러면 75로 바뀐 그 매트릭스가 나타난다. 자, 요거는 모든 행 1열. 지금 위에 있는 요 매트릭스에서 모든 행 1열이면 얘들 말하는 거죠. 그거를 80, 60, 90, 70을 넣어라. 그럼 통째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80, 60, 90, 70이 80, 60, 90, 70으로 바뀌어서 매트릭스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뭐 이렇게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말로 돼 있는데 예를 바로 봅시다.
자, A1이란 매트릭스가 1에서 6까지를 삼행으로 하래. 그럼 삼행이 2열이겠지. 그럼 1, 2, 3, 4, 5, 6. 자, 이게 이 매트릭스가 A1 매트릭스예요. A2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삼행으로 해라.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로 구성된 이게 A2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2행으로 해라.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4개인데 2행이니까 2행 2열이겠네. 그럼 A3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여기서 A1과 A2를 더하라. 이거 두 개 더하라 그러면 이거 3by 2 매트릭스고 이것도 3by 2 매트릭스 크기가 같으니까 그냥 같은 자리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같은 자리끼리 더해 보세요. 1 더하기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5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A1 더하기 A3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2x2 매트릭스인데 3x2하고 2x2는 크기가 맞지 않아서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다. A3에다가 10을 더해라. 어느 특정 A3란 매트릭스에다가 10을 상수를 더하면 각각의 자리마다 원소마다 10을 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얘는 8, 얘는 10, 얘는 9, 얘는 11 이렇게 된다. 보시면서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매트릭스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봤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어느 특정한 원소를 이제 지칭하는 거 이제 이런 거 봤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학생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친 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뭘 좀 이제 해보려 그래요. 자, 그래서 미드 스코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고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 80, 60, 90, 70, 80, 60, 90, 70 요까지가 미드 스코어의 모든 학생들의 국어 점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가 영어 점수고 얘에서 요까지 수학 점수인데 이게 하다가 이 빨간색 나온 거는 이 100점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 넣었나 봐요. 그래서 10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좀 빨간색 표기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그거를 넘버 오브 로우를 4로 만들어라. 4행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 미드 스코어가 들어갔겠죠. 요 형태의 스코어가 여기 이제 10이 돼 가지고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파이널 스코어도 같은 형태로 만들었어. 그럼 요렇게 된 애가 파이널 스코어로 들어가 있겠지. 근데 아까 미드 스코어에서 100이 잘못돼 10을 100으로 잘못 여기 지금 10이라고 잘못 넣었으니까 100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미드 스코어의 3행 2열을 100으로 넣어라. 자, 그럼 이제 제대로 100이 들어왔을 겁니다. 요거 두 개 사이즈가 똑같죠? 더하면 토탈 스코어가 될 거고 토탈 찍어보라 그러면 80 더하기 85 해가지고 165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질 거다. 그럼 총점 토탈 스코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친 토탈 스코어가 만들어졌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냥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미드 스코어 만들었던 여기 10이라고 들어갔던 그 잘못된 그건데 하여튼 요 매트릭스 요걸로 사행을 만드니까 여기 다시 이제 10인 상태에서 얘를 만들었다 쳐봅시다. 자, 다시 이게 다시 10으로 넣었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미드 스코어를 이렇게 만들었다. 예, 여기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이 숫자만 들어있지 이게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 중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column names라는 함수가 있고요. row nam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column names에다가 문자열로 벡터를 만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그거 찍어보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나타나. row names, 행의 이름을 정우성, 김철수, 송중기, 김영희, 정우성, 김철수, 송중기, 김영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편하겠죠. R에서도. 그래서 이런 행과 열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다. 어떻게? column names, row names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더하기하고 빼기만 봤지 지금 아직 곱하기는 안 해봤어요. 자, 근데 이제 행렬의 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A란 매트릭스가 이게 지금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3열 매트릭스죠. 크기가. 자, B는 몇 행 몇 열이야? 3행 2열이지. 이 두 매트릭스는 곱하기가 됩니다. 원래 곱하기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이 3A 곱하기 B 하면 몇 행 몇 열이 될까요? 2행 3열짜리하고 3행 2열짜리가 곱해지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열 개수하고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해지는 거야. 그럼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2행 2열짜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게 2행 2열짜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각각의 원소는 뭐냐? 먼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소 이렇게 될 텐데요.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복습 3을 해보면 앞에 있던 여기가 1행 1열이잖아요. 1행 1열 원소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1행과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1열을 우리가 영어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다 그래요. 컨비네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선형 조합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행렬의 곱하기입니다. 자, 다 잊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몇 행 몇 열 원소예요? 2행 1열 원소지. 2행 1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2행과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1열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요렇게 적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으로 풀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매트릭스의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R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퍼센티지 곱하기 퍼센티지. 그냥 이 곱하기만 하면 그냥 상수의 곱하기고요. 매트릭스의 곱하기는 퍼센티지 곱하기 퍼센티지. 요렇게 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란 매트릭스가 1에서 6까지 숫자 6개로 되어 있고 행을 2개로 하라 그랬고 바이로를 true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진 게 A란 매트릭스네요. 그죠? 자, B란 매트릭스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를 넘버 오브 로우로 이루해라. 그러면 B는 어떻게 생기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요렇게 생긴, 요것도 2x3고 요 2x3 사이즈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지금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방금 아까 위에서 배웠던 A 매트릭스 곱하기 B 매트릭스를 하라. 곱하기 시켰죠. 근데 이게 바로 곱해져요? 안 곱해져요? 안 곱해집니다. 왜냐? 이 숫자가 달라.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칼럼의 개수하고 뒤에 있는 매트릭스의 로우의 개수가 달라서 곱해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dimension A 하면 2행 3열이다 나오고요. dimension B 하면 2행 3열. 지금 제가 손으로 적었던 거를, 그 정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dimension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차원이죠. 행렬의 차원이 2행 3열짜리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곱하기 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공부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전치 행렬이라 그래가지고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 그래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자, 예를 들어서 B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는 행과 열을 바꾸는 거야. 행과 열을. 그래서 위에 있는 B를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면 3행이 열이 되죠.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 곱하기 B 트랜스포즈는 이게 행열의 곱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2행 3열과 3행 2열은 곱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트랜스포즈를 하기 위해서 T 함수, 트랜스포즈 함수 썼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제가 지금 적었던 저게 됐고, 이러고 나면은 계산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게
2행 3열짜리 디멘전이 그렇고요. B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3행 2열짜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결과는 몇 행 몇 열? 이거 하면은 요거 두 개 같으니까 결과는 2행 2열짜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각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간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렬의 활용. 그래서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 송중기란 학생의 중간고사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중간고사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좀 지칭해서 이걸 불러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의 학생별 전과목 총점은 중간고사의 학생의 전과목 총점이면 여기다가 총점 적어가지고 정우성의 총점, 김철수, 송중기, 김영희의 총점을 각각 구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의 과목별 평균은 이 학급은 국어 평균이 얼마, 영어 평균이 얼마, 수학 평균이 얼마. 자, 이런 걸 계산하고 싶다. 자, 그걸 한번 R로 해봅시다. 자, 일단 80 뭐 하여튼 요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여기 있는 걸 매트릭스로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는데, 자, 일단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했냐면 80, 60, 90. 자, 요렇게 입력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입력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입력했네요. 그래서 쭉 입력했다 이거지. 그래서 미드 스코어라고 이름했고 넘버 오브 로우즈를 4로 하니까 사로 하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다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로우 네임즈를 사람 이름 적어주고 칼럼 네임즈를 국어 영어 수학 해줘서 자 컨캐러네이트 찍어라 하면은 이제 요렇게 사람 이름 붙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붙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매트릭스를 만들었어. 자, 미드 스코어라는 매트릭스야. 자, 그러면 이제 요 질문들의 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요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쉬운 것 같고요. 자, 바로 엑셀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고사의 학생별 전과목 총점. 요거 총점 구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더하기 해도 되지만, 아주 쉬운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w sums, sum에서 대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row sums 하면은 이게 쑥 더해요. 그냥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olumn means는 칼럼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미인이 평균이니까. 이렇게 평균 구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말고 뭐 칼럼 sums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함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row means라고 하는 함수도 있겠죠? 자, 상상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미드 스코어의 자, 송중기 점수 찾으라 그랬으니까 행 이름을 바로 집어넣네. 송중기라는 문자열로 송중기 넣어서 모든 열이죠. 자, 요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행 이름을 넣을 수도 있다. 송중기 컴마 아무것도 안 적으면 모든 열, 그것을 result라고 놓고 concaternate 송중기 중간 성적 줄 받고 송중기 중간 성적하고 줄 받고 그 다음에 이 result를 찍어라 하면은 송중기는 여기잖아요. 자, 그것을 찍어준다. 그런데 칼럼 이름까지 찍어준다. 자, 그런 게 좀 색다르네요. 칼럼 이름까지 찍어준다. 자, 두 번째 개인별 세 과목 합계. 자, 요 합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이 미드 스코어란 매트릭스 자체를 row sums를 구하면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이걸 그냥 다 구해준다 이거를. 그래서 student mid total이라는 변수에 넣고 자 개인별 과목 총점 자 제일 앞에 줄 바꾸라고 시켰기 때문에 여기 또 줄을 하나 바꿨네요. 개인별 총과목 총점하고 또 줄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 줄을 딱 바꿀 거고요. 숫자 4개를 쭉 이렇게 적어준다. 이거를 매트릭스의 형태로 뭐 나타내라 뭐 이렇게 그걸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성, 김철수, 송중기, 김영희의 그 합계 점수는 이렇다. 그 다음에 과목별 평균은 칼럼 민즈 함수를 썼네요. 자, 그래서 subject mid average라고 이제 변수명을 아주
예술적으로 지었습니다. 서브젝트 과목별 미드 중간 시험에 에브리지 평균을 구했다. 중간고사에 대한 과목별 평균 찍고,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를 구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각각의 평균을 구하니까 이렇더라.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와 행렬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뭐 하나 또 예를 봅시다. 자, 7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월에 날짜별 최고 기온이, 날짜가 지금 날짜 기온 나와 있는데 그 달은 31일까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31일은 28도였고 하여튼 최고 기온이 쭉 데이터 정리되어 있다. 만약에 질문이 7월 최고 기온의 평균은 몇 도이냐? 그러면 여기 최고 기온 31의 기온의 평균 구해야 되는 거고요. 중앙값 구하면 되고요. 가장 더운 날, 가장 값이 큰 거, 맥스 값 구하면 되고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은 며칠이나 되느냐? 35도 이상인 날이 몇 개냐? 사실 이게 사람이 세하려면 35도 이상이니까 이거 또 어딥니까? 또 이것도 포함되고 요까지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그래서 답을 9라는 것을 찾는 R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자, 그 얘기예요. 자, 코드를 이제 쭉 31일 동안의 온도를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데이터여서 템프 7이라고 만들었네요. 자, 그다음에 평균, 너무 쉬워서 한번 보면 그냥 민 찍어라. 그러니까 민 찍었고요. 미디안 찍어라. 중앙 찍었고요. 맥스 가장 큰 거 찍었고요. 35도 이상한 날이 며칠이냐? 이거는 봐봐. 여기 35 이상하면은 true fal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1가 나오겠지. 그거를 요 인덱스 안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시키면 true인 곳만 숫자를 뽑겠지. 자, 그래서 true인 곳만 숫자를 뽑아서 벡터처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의 length를 물어봤어. 그러면 답이 9개 나올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자,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이 있고 나는 이제 합계하고 평균 이런 거 좀 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요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하나 만들어야겠네.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아까 우리 했던 대로 하고 스튜던트란 이름으로 C 바인드 했으니까 자, 이게 50 요게 지금 요 값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C 바인드 하면은 우리가 보는 요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로우 네임즈, 칼럼 네임즈에 번호하고 국어, 영어, 수학 넣으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거기서 이제 각각 학생들의 뭐 합계, 뭐 평균 이런 거 좀 내고 싶어요. 자, 그때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매트릭스를 통째로 사용해서 뭘 하는 것도 있지만 apply 함수를 적용하면요, 행별 계산이나 월별, 뭐 행별 혹은 열별 뭔가 계산할 때 되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apply 함수를 쓰고 어떤 데이터를 넣고 매트릭스를 넣게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진 펑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마진이라는 곳에 1을 넣으면 행별로 하는 거고 2를 넣으면 열별로 뭔가를 계산해.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여기 지금 마진이라는 아규먼트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펑션은 뭐 더하기를 하건 뭐 맥시멈을 하건 뭐 평균을 구하건 마음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의 점수 매트릭스는 좀 이렇게 생긴 게 매트릭스가 있는 거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매트릭스였는데, 자,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apply 함수 한번 사용해 볼게요. apply라고 해가지고 요 매트릭스에서 1이면 행별로 sum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 sum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sum underbar student에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some students 해가 some student 찍고 나서 some 프린트 시켜가지고 찍으라 그러면 자 요렇게 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1번에서 5번까지를 쭉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똑같은 apply 함수인데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똑같은 apply 함수인데 max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평균을 구할 그러면 다 여기 이제 다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평균 구해라. 근데 디지트를 3으로 하라 해 놓으니까 저기 3번 숫자를 넣는 것이 3개만 딱 들어가게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맥스 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행별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일 큰 숫자는 100 찍었어. 여기서 제일 큰 숫자는 95 찍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요 95고 89 90 89 90 이렇게 찍는다. 지금 연습 삼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열별로 하는 apply에다가 2, 다 지금 2를 넣었어요. 2. 그 다음에 또 sum, mean, max 하면은 이번에는 요렇게 평균을 구해가지고 찍고 국어, 영어, 수학 그것에 평균도 찍고 마지막 가장 큰 값도 찍겠네. 그러니까 국어 중에 제일 큰 값은 최고점이 90점 맞았고요. 그래서 90점. 영어의 최고점은 100점이네. 100점. 수학의 최고점은 98점이네요. 98점. 자, 이렇게 찍을 수 있다. 그래서 apply 함수 사용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질문이 뭐였냐면은 요 옆에다가 합계하고 총점 뭐 이런 거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면 자, new student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드네요. 자, combine student에다가 자, student는 지금 이미 이 매트릭스가 student예요. 거기다가 column bind, C bind, 칼럼 방향으로 묶어라. 뭐를 sum underbar student를 붙여라. 그럼 여기다 이게 붙는 거야. 이렇게 칼럼 방향으로. 근데 제목을 합계로 해라. 그래서 여기 합계라고 찍힐 겁니다. mean student. 요거의 student 평균을 구하고 평균 찍으라. 그러면 여기 평균 이게 찍어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concatenate 찍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찍힐 것이다. 오케이? 합계 평균이 달라붙었죠? 자, 요까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을 잘 지금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해하신다면 지금 여기 있는 연습 문제 하나, 둘, 세 문제는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자 배운 내용을 한번 스스로 복습하는데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